삼성 LG 키보드 쓰면 탈락. 이제 리얼포스나 합격. 해피해킹 쓰면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예능지향 대버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그럼요. 한 주 동안 요새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편하게 지내셨어요. 회사 다닐만 납니다. 그 허돌맨님은 잘 지내셨어요? 계속 신입이나 이제 경력자 한번 뽑으려고 프론트엔드 쪽 좀 모집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면접 보고 서류 검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빌드업을 좀 해보면 예. 저희가 이제 신입 시리즈를 작성했었잖아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이며 예. 그런 회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런 회사를 가기 위해서 어떤 이력서를 써야 될 거며 이렇게 해서 이제 3부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4부죠.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호돌맨님은 면접 볼 때 네. 경력자를 볼 때랑 신입 볼 때 다르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 이제 신입 볼 때는 보통 어떤 거 위주로 좀 고민하세요?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그 포인트가 좀 있는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개발자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가, 본인 스스로 뭔가 노력한 게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부트캠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맞아요. 받으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부트캠프에서의 그 어떤 과정만 딱 수료를 했느냐? 학원에서 그렇지. 한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나? 있나? 뭐 그런 거를 좀 더 보는 편입니다. 보통 부트캠프 통해서 들어오면은 레벨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차별점이 거의 없어요. 음,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뭔가 하나 더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하거나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거죠. 또 뭐 아는 맞아요. 분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꼭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모가코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블로그의 내용을 정리한 분이거나 그러면은 제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 수준이나 그렇죠. 맞아요. 경험치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더 보는 편입니다. 학원에서 한 거 이외에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한 게 더 있는지. 루비랑 레일즈만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바 스프링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인데 물어보다가 루비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ORM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RM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ORM에서 이런 M+1 문제나 패치 조인 같은 건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내부 구조까지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 진영에 있는 영수성 콘텍스트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면접 보면서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루비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자바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하면서 서로 그냥 이렇게 토론하듯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바 경험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이었고요. 자바 스프링을 계속 써왔는데 대학교 3, 4학년 그리고 국비학원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 인턴 뭐 수습하면서도 자바 스프링을 써가지고 3, 4년간 이제 자바를 썼지만 오히려 그 루비나 파이썬 쓰는 사람보다 자바를 더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은 자바를 얼마나 썼느냐에 관계없이 탈락이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뭐 자바를 그렇게 오래 썼지만 뭐 이퀄스랑 해시코드가 무슨 메소드고 어떨 때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거나 제네릭에 대해서는 그냥 컬렉션에서 타입 선언하는 거 외에는 전혀 모른다거나 RDBMS를 막 오래 썼지만 그 RDBMS에서 인덱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른다거나 이런 분들은 자바를 몇 년 썼는지 관계없이 그냥 다 탈락이었거든요. 라이브러리를 쓰던 뭐 프레임워크를 쓰던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이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분들은 기술을 몇 년간 썼는지에 관계없이 다 탈락이었고 그런 진정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분들은 그 기술 한 번도 안 써봤다 하더라도 다른 기술에 대해서 깊게 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사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더 노력을 했는지를 좀 보여줬던 케이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트캠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부트캠프 과정이 끝나고 수료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개선을 하고 이제 마켓까지 출시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이분이 이제 어떤 기술력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높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라면은 이 신입을 제가 이제 뽑아서 가르치고 같이 개발자로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1차 합격을 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 좋았던 사례는 면접을 이제 봤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이 뭐 100점은 아닌데 상당히 이제 마음에 이제 들었던 분이고 뭐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고 그랬던 분인데 마지막에 궁금한 게 있는지 뭐 기술이나
그런 커리어적으로 신입분이었거든요. 기술이나 이제 커리어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없는 게 잘못은 아니긴 하지만 예. 저는 없다고 하면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로서의 목표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동기부여가 거의 안 되는 분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뭔가 더 개발을 하거나 개발자로서의 항상 삶을 고민하면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사실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분은 개발자로서의 어떤 고민이나 혹은 개발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돈 벌려고 개발하는 거지 당연히 직업인데 그냥 직장을 고르는 것 뿐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건데 뭘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 따지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랑 후돌맨이 선호하는 이제 신입의 유형은 우리가 이제 직장인보다는 프로스포츠 선수 같은 개발자를 원하기는 해요. 프로스포츠 선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 프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단순히 그냥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기 발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동기부여가 회사에서 안 시키더라도 자체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 혹시나 주변에 모진 풍파가 이제 불어도 혹시 자기 혼자서라도 성장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허들이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을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돈도 저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 진정성 갖고 있는 신입분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제 면접관 운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이상적인 개발자를 찾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요. 이제 또 다른 분들 만나면은 타협점을 또 찾으셨기 때문에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면접이 사실 운이 많이 작용하죠. 직업적인 부분으로서의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사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를 그냥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 한해서로 생각하신다면은 이쪽보다 또 다른 쪽 계열의 IT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을 또 지원하시면 됩니다. 또 그게 이제 좋아지면은 그것도 이제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의 생각에 맞습니다.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 사례들 다 얘기했으니까 저희 한번 질문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뭐 저랑 호돌배님이 이제 이력서에 따라서 질문한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모든 질문들이 신입 지원자가 오면은 무조건 이거 질문할 거야는 아니고요. 이력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여가지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대충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 정도까지 들어오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향로님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서버 개발자 쪽 많이 면접을 이제 보셨었고 저는 이제 거의 프론트엔드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했던 케이스여가지고 그거 감안해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이 로그인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물어보고 로그인을 구현했다고 하면 보통 이제 세션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션이 보통 이제 자바 스프링 쪽 계열 쓰신다고 하면 뭐 JSP도 관계없지만 HTTP 세션 클래스를 보통을 쓰거든요. HTTP 세션을 써서 뭐 세션을 구현했다라고 하면은 다음 질문을 꼭 해요. 그러니까 HTTP 세션.get attribute 키값으로 유저라는 키값을 쓰는 코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용자 A가 접속을 해도 유저라는 키값으로 세션 값을 가지고 오고 사용자 B가 접속을 해도 유저라는 키값을 가지고 오는데 얘는 동일한 파라미터로 세션 값을 가지고 오는데 사용자 A랑 B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요. 왜냐면 이제 보통 DB 같은 경우에는 쿼리 파라미터가 계속 바뀌어가서 다른 값들을 구분해서 가지고 오는데 세션은 코드가 이미 유저나 유저 네임 같은 걸로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속된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을 하잖아요. 어떻게 얘는 코드는 똑같은데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가지고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나 찾아본 적이 있는지를 좀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또 하나 이제 뭐 이거 데브옵스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쉘 스크립트로 배포 스크립트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이제 토이 프로젝트로 무중단 배포 환경을 만들어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쉘 스크립트로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쉘 스크립트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펑션에 있는 리턴문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리턴문이랑 좀 달라요. 왜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했는데 다른 점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리턴하실 때 숫자만 리턴하셨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문자열을 리턴을 안 해보신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토이프를 타신 분들은 JPA를 많이 쓰시는데 JPA 관련된 문제 중에서 뭐 N+1 문제를 풀려면 패치 조인을 쓰면 된다 라는 게 보통 대표적인 답변이고요. 이게 답변이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패치 조인을 하면 실제 쿼리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물어봅니다. 부모 테이블에 한 건이 있고 자식 테이블에 10건이 있으면 패치 조인을 했을 때 실제 쿼리 결과물은 몇 개의 결과물이 나오느냐를 좀 물어보고요. 조인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몇 줄의 데이터가 반환이 되는지를 질문을 해요. 저는 공통으로 질문 드리는 게 최근에 좀 읽어봤던 것들 혹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기술책이 있는지를 좀 질문하는 편이고요. 책을 안 읽어봤으면 뭐 아티클이나 포스팅된 것들이나 아니면 공식 문서나 어쨌든 이제 공부하려면 뭘 읽어보긴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 뭘 최근에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나서 뭐 어떤 것들을 읽어봤다, 제일 인상 깊었다, 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펙티브 자바라고 하면은 이펙티브 자바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혹은 이펙티브 자바에서 제일 많이 이제 인용되는 것들이나 가장 쉬운 챕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챕터 내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박싱형 타입이라고 불리는 이제 래퍼 클래스랑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형 타입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펙티브 자바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이펙티브 자바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책을 진짜 읽었는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었는지 많이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그냥 뭐 이력서에 따라 다르지만 예. 저는 이제 뭐 이력서에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력서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고 이제 이력서에 따라서 또 이제 물어볼 질문을 따로 정리를 해놔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기술 키워딩 쪽은 이제 컴퓨터공학 기초 지식은 안 물어봅니다. 근데 딱 하나는 그냥 물어봐요. 이 사람이 최소한 면접 준비를 위해서 요거를 찾아봤나? 안 찾아봤나? 처음에는 단방향과 양방향 바인딩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웹 프레임워크 쪽을 이제 프론트엔드 쪽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웹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고 요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거의 근접해서 대답하신 분은 한 분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요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거의 그런 상태였고 이런 거를 제가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 인터뷰 리스트 검색하면은 구글에 검색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깃허브나 이제 블로그에 정리된 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걸 찾아봤나? 면접 준비를 했나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잘 대답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테스트나 이제 코딩 테스트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행을 안 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혹은 코딩 경험을 해봤나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이제 대부분이 이것도 이제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써가지고 요거를 이제 서버로 전송을 이제 해가지고 뭐 체크하고 세션 쿠키 쿵착쿵착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면접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와중에 HTTP에 대한 헤더, 뭐 제이슨 바디부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큰 개념에 대해서만 이제 대답해 주시는 게 좀 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써서 서버로 전송을 했는데 쿠키를 준다. 그러면은 저는 물어보죠. 쿠키가 그 HTTP 어느 파트에 있었어요?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쿠키가 이제 뭐 제이슨 바디에 있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은 약간 이제 곤란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질문을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예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레 스테이터스 코드나 트랙 캐치 익스텐션이나 아니면 프론트엔드에서 자주 쓰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뭐 아시오스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에러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또 더 이어지고요. 지금 호돌맨이 하신 얘기가 프론트엔드 하시는, 이제 막 프론트엔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JS랑 CSS 문법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었나?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와장창 하시게 된 일이겠네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근데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내가 이상한 건가? 좀 이게 좀 상황이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프론트를 개발해보신 분들이랑 그냥 이제 정적 페이지로만 운영을 그냥 해보신 분들이랑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도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회사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을 거고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게 혼자 정적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안 상태에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와의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한다는 거를 당연히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러니까 헤더와 바디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은 거의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 8, 90%는 거의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네네. 대답해. 다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육받은 거에서 끝내는 사람이랑 자기가 혼자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출시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랑은 그런 것들 고민의 깊이가 너무 달라가지고. 요거는 제가 약간 좀 모호하게 질문한 것도 있는데 요것도 경험하신 분들은 되게 신나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접속을 했는데 화면이 안 뜰 때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페이지가 느릴 때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뭐 JS가 이제 다운로드가 느릴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그치. 요거는 이제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혹은 학원에서 배우면서 얼마나 경험을 하고 얼마나 이제 해결을 해봤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느리면은 이제 왜 느린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 PC의 와이파이 상태를 확인한다. 그것도 오케이예요.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내 PC의 와이파이는 오케이인데 뭐 인터넷이 느리지 않은지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 뭐 그것도 될 수 있는 거고. 크롬의 네트워크 탭,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해본다. 뭐 그것도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또 물어보는 게 기술적이나 이제 커리어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지 물어보라 그래요. 잘 대답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답변을 듣고 대답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왜냐면 저는 이제 약간 면접을 약간 조금 다르게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면접관이 면접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쵸. 오신 분들은 이제 개발자로서 다 성장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원하시면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바로 해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원하시는데 물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거의 뭐 멘토링이네요. 예, 마지막에 어느 정도 멘토링을 좀 해드려요. 그리고 뭐 기타 뭐 물어보는 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비밀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숨겨진 맛집 같은 거여가지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맛집을 알면 안 돼서. 뭐 사실 신입분들의 그런 격차, 레벨 격차가 아직까지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아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본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워 들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터넷 찾아본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대답을 하시면은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시그널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도 준비한 만큼 면접관분들이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하고 말고는 1차 면접관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결국 이제 임원 면접까지 가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면 최종 결과가 불합격이라 하더라도 그 면접관분들이 뭐라도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꼭 이번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부족한 건 이런 것들,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고 이거 어차피 거기 안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얻는 게 또 없어가지고 시간만 날릴 뿐이거든요. 뭐 이제 그럼 면접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하나 링크를 좀 공유 드릴 건데 그 한지영님이 운영하시는 초보 개발자분들을 위한 면접 리스트 저장소가 있어요. 그 뭐지? 소개라고 해야 되나요? 영상 소개랑 거기에다가 여기 링크를 하나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